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제 15회 전국 학생사회치 과제경진대회 독서토론경진 본선에 또 이제 올라오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로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사회치 본부에서 목소리를 담당하고 있는 오상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선부터 하면 벌써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준 친구들 너무너무 대견스럽고요. 먼저 우리 이 친구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진짜로. 네, 본격적인 경진에 앞서서 이번 독서토론 경진 본선의 주인공들이죠. 우리 친구들을 한 명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자기소개를 멋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태민 친구. 네, 음속을 해제하시고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일초등학교 5학년 1반 김태민입니다. 저는 토론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지만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책도 더 좋아졌고 글쓰기 실력도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급 부회장으로 학급을 재미있게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부터 엄청난 어필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이 부담을 가지기에 잘해줬습니다. 네, 두 번째 박시우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남일초등학교 5학년 1반 박시우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책을 좋아했는데 이번 독서 토론 경진대회를 하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글쓰기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학급에서 회장을 맡아서 반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급 회장과 부회장들이 다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자, 말한 친구들 이제 음소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송승빈 친구. 저는 노는 걸 좋아하고 튀는 걸 좋아하는 전교회장 송승빈입니다. 예, 반가워요. 짧고 굵게. 예, 고맙습니다. 승빈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유서연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풍남초등학교 정교 부회장 5학년 유서연입니다. 늘 친구들과 같은 책을 읽고 토의하는데 4H 독서토론 대회에 나오게 되어서 좋고 전남에서 저 혼자여서 긴장도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용기 있게 답하며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에서 혼자죠. 네, 외롭지 않아요.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자, 다섯 번째로 박진아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상곡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친구들과 노는 게 제일 좋은 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는 게 정말 좋은가 봐요. 계속 잘 웃고. 네, 좋습니다. 진아. 자, 여섯 번째로 전영준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금산군 상곡초등학교의 책과 한국사를 매우 좋아하는 전영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준이 머리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아주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 공서희 친구. 반갑습니다.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늘 함께하며 이 나라의 중요한 씨앗이 되고 싶은 상고초등학교 6학년 공서희입니다. 이 토론대에 나온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영광스럽게까지. 너무 고맙습니다. 잘 참여해 고맙고요. 자, 여덟 번째로 전유민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상국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전유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이고 이 대회를 통해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읽고 씨앗이 환경 문제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극곰과 펭귄을 좋아하고요. 며칠 전부터 이 대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극곰과 펭귄을 좋아하는 유민이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로 배연원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상국초등학교에 다니는 배연원입니다. 아, 예, 끝이군요. 네. 아, 예. 아, 예, 고맙습니다. 연원이.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서진 친구. 안녕하세요. 저는 상국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6학년 박서진입니다. 잘 못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예, 열심히 참여해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0명의 친구들 다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우리 심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이신데 우리 사회를 먼저 이제 진행을 맡아 주신 선생님 먼저 소개해 드리고 이렇게 쭉쭉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부회장이신 정성현 작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온화한 미소가 아름다우신 정성현 작가님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원주 진광중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우리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회장님이신 이명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작년에 이어서 우리 엄청난 센스를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십니다. 작년 엄청 재밌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같이 해주시게 되셨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용인 소명학교 선생님이시면서 전국 독서 새물결 모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허용혜 선생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뵙자마자 라이벌로 여겼습니다. 목소리와 얼굴을. 네. 자, 그리고 화면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한국사회본부에 우리 김병호 부장님, 김상원 과장님, 또 송영현 대리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만 간단하게 해드리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계속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화면으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경진이 시작할 텐데요.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것에 따라 경진이 진행될 텐데요. 발언하고자 하는 친구는 얼굴 옆으로 손을 들고 있다가 선생님께서 어떤 친구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음속을 해제하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사회자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발언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진 중간에 음소거 해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친구들 말소리가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긴장되시죠? 끄덕끄덕? 아니? 끄덕끄덕.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지금까지 책을 읽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성장해온 나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성현 선생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15회 전국학생 4H 과제 독서토론 경진 본선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듯이 여러분들 즐거운 독서 토론의 꽃을 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렇지만 치열하게 뜨겁게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위한 독서 토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선 도서는 유튜브 금운동 그리고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권의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책을 더 인상 깊게 읽었는지 간략하게 우리 1번 김태민 어린이부터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들이라는 책을 더 인상 깊게 읽었고요. 이유는 씨앗을 지키는 게 생명을 지킨다는 그 뜻이 감명을 받았고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1번 박시우 어린이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더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씨앗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보이지만 미래의 다른 세대들을 위해서는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네, 3번 송승빈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타 금운동을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꿈이 없는 것이 저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네, 4번 유서연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모든 분들이 도와주고 어떻게 감옥에 꺼낼지 노력하며 협동한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5번 박진아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책이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농촌이나 보니 친근하기도 하고 미래에는 정말 책 속의 이야기처럼 될 수도 있겠구나를 상상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읽으셨네요. 6번 전영준 어린이.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매우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왜냐하면 안미란 작가님이 20년 전에 현재와 비슷한 상황을 예상해서 책을 쓰셨다는 것이 참 놀랍게 생각되어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네, 7번 공서희 어린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두 책 모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둘 중 굳이 고르자면 유튜브 스타 금운동입니다.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찍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스타 금운동 책을 읽고 유튜브를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이가 했던 잘못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네, 8번 전유민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아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2001년도에 출판된 책입니다. 안미란 작가님이 20년 전 미래 사회를 상상하며 쓴 내용이지요. 하지만 이 책이 출판된 지 딱 20년 된 지금 이 책에서 환경오염 때문에 다람쥐는 동물도감에서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벵가로랑이 자이언트 판다, 하늘다람쥐, 북극여우, 벨루가 등등 지구온난화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해 힘들고 지쳐 보이는 동물들을 보니 정말 가슴 한쪽이 찡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이도 가끔 컴퓨터를 이용한 수업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토론대회도 줌을 이용해 수업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솔직히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수업하는 것이 훨씬 즐겁고 집중도 잘 됩니다. 네. 이와 같이 20년 전에 쓴 내용이 현실이 된 것이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우리가 사는 마을이 K32 마을처럼 될지도 모르니 두려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토종 씨앗의 중요함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에서 나온 미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 기후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것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완전히 책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9번 배연원 어린이 말씀하실까요? 저는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이 더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생명에 관련된 것은 작은 가능성이라도 의심해봐야 하는 것인데 세상은 생명보다는 돈이 휘두르는 힘이 항상 앞서고 있어 라는 문구가 가장 기억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잘 읽으셨네요. 자, 박서진 어린이 마지막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 스타 금운동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12쪽의 마지막으로 임지영 작가가 5학년 친구들한테 한 말들 중에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라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꿈이 있을 때 더 아름다워지고 즐거워져요.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다 보면 언제 그 꿈대로 쫙 자라있죠. 이 부분에서 저도 꿈이 있긴 하지만 그 꿈이 정말 제가 되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서 꿈을 찾아 헤맸었는데 이 문장을 읽고 저에 대한 꿈을 더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두 권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깊이 있게 읽었는지 충분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본선 독서 토론 경진대회에 어떤 책이 선택될까요?
네,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지금부터 독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미래 사회, 씨앗의 중요성, 우리가 씨앗을 지켜야 하는 이유, 이렇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떤 색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 책을 읽은 느낌을 나는 붉은색이다, 검정색이다, 혹은 초록색이다. 왜냐하면 어떤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책을 읽은 느낀 점을 색으로, 그리고 왜 그러한 색으로 표현했는지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볼 텐데요.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박시우 어린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검정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요즘 세상도 생명보다는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간 나쁜 느낌이 들어서 검정색으로 선택했습니다. 네, 우리 송승빈 어린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검은색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희의 미래도 진짜 여기처럼 씨앗을 못 얻을 수도 있으니까 미래가 깜깜하다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그 다음 어느 학생이 발표해 볼까요? 네, 1번 김태민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파란색은 큰 하늘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언젠가 그런 미래 그 책의 세계가 와도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네,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삼국초의 공서희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회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날이 다국적 씨앗으로 인해서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의 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미래가 밝지 않을까 생각해서 회색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양한 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앞에 어떤 책을 감명 깊게 읽었나 이럴 때도 책 내용을 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동화 내용에서는 과학 발달에 따른 많은 또 좋은 점 그리고 문제점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 책에 드러난 과학 발달에 따른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우리 2번 박시우 어린이 이야기해 주세요.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들은 편해지지만 환경이 더 파괴되고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자기가 편리한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과학이 발달되면 사람은 편하지만 다른 것들은 피해를 입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는 2013년도에 썼는데 20년 후 모습 지금 이렇게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죠. 동화 속에 드러난 과학 발달의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떤 친구가 발표할까요? 네, 우리 배연원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터미네이터 기술 때문에 씨앗 특허권을 내고 농민들이 씨앗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어느 학생이 발표해 볼까요? 네, 우리 송승빈 어린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음소거 되어 있네요. 과학이 발달되면 자연 파괴가 심해지고 음식도 많이 못 구한다는데 하지만 새로운 병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과학 때문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 클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1번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과학이 발전되면 사람은 편리해질지 몰라도 환경은 파괴되니까
과학 발전을 좀 더 씨앗이나 환경에 대해서 더 발전하는 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책에서는 미래를 다루고 있고 미래에서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미래 사회는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 같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한번 순서대로 우리 10번부터 발표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10번 어린이 박서진 어린이는 미래의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음식물을 어떻게 섭취할 것인지 어떻게 섭취할 것 같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는 그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에 나오는 그 인공 단백질 그런 음식이 첨가된 음식이 나올 것 같고 또 죄송합니다. 그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미래 사회에 어떤 음식을 먹을 것 같은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미래가 바뀔 것 같은지 자신이 상상한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미래에는 뭐 여러 가지 인공적으로 만든 음식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과학적으로 발달한 기계들이 그 사람들의 직업을 뺏어갈 것 같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뭐 경찰이나 이런 직업들 많이 사라질 사람들이 하는 직업들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인공 단백질을 섭취하는 시대가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9번 어린이 배연원 어린이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간 미래에는 딱 하루에 필요한 적당량의 에너지나 영양분만 섭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약간 과학기술, 그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에서 나왔듯이 과학자가 약간 더 우대받고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8번 전유민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과도한 농약과 비료를 많이 써서 식물을 키워서 그런 농산물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7번 공서희 어린이. 미래에는 날아가는 자동차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많은 유전자 변형 식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이 모두 다 로봇으로 대체해서 직업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음식은 간단한 캡슐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캡슐로도 해결 좋습니다. 6번 전영준 어린이. 저는 과학적 발전으로 땅이 황폐해져서 인공 압축 캡슐에 들은 음식들만 적정량으로 먹을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는 인공지능과 과학자 이런 사람만 우대해 사람들의 편리함만 우선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많이 빼앗아 혼란이 오는 그런 사회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5번 박진아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살면서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스트레스도 풀고 기분 좋아지는 에너지를 받는데 살면서 맛을 느끼지 못하고 상자에 적힌 숫자의 수치로 맛을 짐작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만 지금도 청각장애인에게 사용되는 소리가 들리는 와우 인공달팽이, 사람의 심장으로 사용되는 인공방막이, 그리고 인공눈동자 등 앞으로 우리 몸에 사용되는 이 기계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게 사용되는 없어서는 안 될 우리가 의존하게 될 기계들이 될 것이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먹는 캡슐 또한 우리에게 필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4번 유서연 어린이. 미래 사회에는 인간의 삶은 더욱 편하게 되어 알약 등을 먹고도 영양분이 채워지는 편리함은 있지만 지금처럼 자연과 함께 살아가기에는 자연이 너무 파괴되어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3번 송승빈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기계들이 3D 프린터로 미래에 음식을 만들어 비건 식품을 만들거나 동물을 키워 고기를 얻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만들어 고기를 얻고 알약 한 개로 식사가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2번 박시우 어린이. 미래에는 자연 환경을 많이 보지 못하고 공장과 건물들만 빽빽히 들어갈 것 같고 음식은 아까 다른 친구들이 얘기했듯이 알약 같은 걸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네, 1번 김태민 어린이 의견 듣겠습니다. 미래의 음식은 최소한의 에너지가 있는 캡슐을 먹을 것 같고 세상에는 사람과 로봇이 거의 인구수가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책을 날카롭게 읽었는지 의견을 잘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텃밭 가꾸어 본 적 있나요? 이렇게 농작물의 씨앗을 직접 받아본 적이 있는지 알고 있는 씨앗 종류와 어떻게 생겼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 있을까요? 나는 이런 씨앗을 키워보았다. 네, 우리 박서진 어린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실과 시간에 옥수수 심기도 하셨고 무 씨앗 심기도 하였고 배추 심기도 여러 가지 많이 하였는데 무 씨앗 심기는 그 파란색으로 씨앗이 코팅이 되어 있었고 옥수수는 옥수수 알맹이 안에 씨앗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네, 자세히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어떤 어린이가 발표해 볼까요? 네, 우리 공서희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박을 사서 맛있게 먹다가 아무 생각 없이 수박씨를 텃밭에 심었더니 신기하게도 수박 덩굴이 자라나고 꽃도 피고 맛있는 수박도 열렸습니다. 와, 씨앗이 너무 수박같이. 많아서 하찮게 생각했던 검은 씨앗들이 이렇게 큰 수박을 열리게 하는 위대함을 느꼈습니다. 네, 저도 신기합니다. 송승빈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오이를 키워봤는데 오이가 자랄 때 오이 덩쿨로 나뭇가지를 얼매기는 걸 보고 신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전영준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학교 텃밭에서 친구들과 함께 옥수수를 심었는데 그 옥수수의 씨앗의 수와 옥수수의 수염의 그 수가 똑같다는 동영상을 보게 되어 참 신기한 생각이 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네, 전유민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학교에서 딜 씨앗을 심어봤는데요. 우유곽을 재활용해서 그걸 화분으로 만들어 심었는데 아주 빨리 새싹을 자라는 것을 보고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네, 굉장히 귀엽군요. 네, 유서연 어린이. 저희 학교는 식물과 함께 사는 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바질 씨앗을 직접 실내 재배기에 심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바질 씨앗은 검은 깨처럼 생겼습니다. 조그만 씨앗 안에서 새싹이 자라는 것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네, 정말 신기하네요. 배연원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학교에서 심었던 작은 무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이 되게 작고 그 파란 색깔로 반짝반짝거려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우리 또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박시우 어린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집에서 아빠와 함께 여러 가지 씨앗을 많이 심어봤는데 그중에는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바질, 배추, 상추 여러 가지 식물을 키워봤습니다. 네, 박진아 어린이 이야기해 주세요. 아빠가 텃밭
일을 취미로 하시는데요. 그러다가 작고 둥글고 색이 파란색인 적겨자 씨앗을 물에 불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싹이 금방 난다고 하네요. 그 씨앗의 색깔이 특이하기도 하고 적겨자의 맛도 매워 기억에 아직 남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김태민 어린이 계속 손 들었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반에서 해바라기를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앗 하나하나가 다른 것을 보고 사람처럼 씨앗도 생명이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 잘 산다는 것,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희 번쩍 들었습니다. 박시우 어린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돈이 많으면 더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몸에 영양소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박서진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돈이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저는 문제되는 일, 마음에 막 걸리는 일, 이런데 일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걸림 없이 사는 것.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음식도 입에 잘 안 넘어가고 기운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은 저는 문제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서희 어린이. 우리들만의 농산물을 먹고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즐겁게 토론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전유민 어린이. 지금 지구온난화의 상태는 심각합니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되고 사막화, 가뭄, 산불, 태풍, 무더위, 홍수 등등 끊임없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구온난화도 없고 환경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그런 것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유서연 어린이 이야기해 볼까요? 잘 먹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새끼 골고루 먹고 알맞은 시간에 자면 학교에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제 몸과 마음이 먼저 편안한 상태를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합니다. 네, 또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송승빈 어린이.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 네, 배연원 어린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배연원 어린이. 네. 저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건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나 힘이 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잘 사는 게 아니고 아프면은 음식도 잘 먹지 못하니 잘 먹고 잘 산다는 건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여러분들이 정의 내린 부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식탁 위에 꽃을 보고 진이 어머니가 화를 내거든요. 진이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누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박시우 어린이가 가장 먼저 들었네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진이 어머니가 화를 낸 이유는 그 세대에서는 남의 그 쑥갓 씨앗을 자기가 피워서 꽃을 피우고 씨앗을 받는 것이 엄연한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희 아버지는 왜 씨앗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이 아버지의 생각은 사람들이 다 같이 씨앗을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다 같이 나눠 쓰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송승빈 어린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진이의 아버지는 왜 씨앗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진이의 아버지의 씨앗은 약간 콜럼버스사의 것과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덧붙여서 누가 더 이야기할 어린이? 네, 전유민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진이 아버지는 씨앗을 지키는 것이 다음 세대의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누가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진이 아버지는 씨앗을 지키는 것이 세상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 다 의무로 씨앗을 지키려고 먼저 노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씨앗을 직접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우리 전영준 어린이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21세기 콜럼버스사가 그 숲갓곳에 거의 모든 씨앗들의 유전자를 알아내 특허를 내서 모든 사람들이 씨앗을 21세기 콜럼버스사에서 돈을 내서 사용하게 해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박시우 어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거기 시대에서는 21세기 콜럼버스사가 직접 재산권을 냈기 때문에 진이 아버지는 자기가 꽃을 받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공서희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곡물의 씨앗은 21세기 콜럼버스사라는 외국 기업에서 사와야 합니다. 그 회사가 숲갓의 유전자 정보를 밝혀 특허를 신청해 놓았기 때문에 씨앗을 써야 하지만 직접 씨를 받아서 다시 재배하는 것은 도둑질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그 책의 밑줄 전부 잘 긋고 읽은 표가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진이의 어머니가 개발한 쌀 신품종이 있는데요. 우리 광개토 2020이라고 하죠. 이 광개토 2020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누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배연원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광개토 2020은 북한 지역 같은 척박한 땅이나 비가 잘 오지 않는 곳에서도 잘 재배할 수 있게 만들어진 쌀 품종이고 네. 단점은 광개토 도움이라는 화학 비료를 써야 해서 그게 농민들에게는 더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덧붙여서 누가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박시우 어린이. 네. 장점은 외국에서 사오지 않고 한국이 개발한 품종이라는 것과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거에 맞는 광개토 도움이라는 화학 비료가 땅을 더 안 좋게 만들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거가 없다고 그냥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전영준 어린이도 한번 발표해 볼까요? 광개토 2020의 장점은 법적 소유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만의 고유 품종이지만 단점은 그 농민들이 쓰는 데 있어서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또 덧붙여서 네, 공서희 어린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점은 한국에서 직접 재산권으로 씨앗 개발을 하는 것이고 나쁜 점은 인공성장으로 호르몬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아직 발표지지 않았다. 네,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장점은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터미네이터 기술을 첨가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광개토 2020에 채택된 터미네이터 기술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터미네이터 기술이란 어떤 기술인지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박시우 어린이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씨앗 고유의 성질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씨앗을 맺지 못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네, 또 덧붙여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전유민 어린이. 터미네이터 기술은 씨앗이 첫 세대만 자라고 그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맺을 수 없게 하는 유전자를 주입한 기술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누가 이야기할까요? 네, 유서연 어린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밭이나 터에서 그 싹을 띨 수도 있고 그 싹이 다시 씨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송승빈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은 원래 씨앗이 갖고 있던 고유한 성질, 씨앗이 자라서 죽기 전에 다음 세대를 위해 씨앗을 남긴다라는 것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맺을 수 없게 유전자를 주입한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네, 우리 공서희 어린이가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터미네이터 기술이란 인구는 늘어나고 식량은 또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돈을 벌기 위해 씨앗을 특허받아서 한 해에만 자라고 다음 세대는 자랄 수 없게 유전자 조작을 한 것이 터미네이터 기술입니다. 네, 우리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서도 터미네이터 기술은 옳지 못한 기술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학생이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박진아 어린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꽃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인공 유전자를 투입된 야채는 우리가 먹을 때 향이 있을까요? 인공 유전자로 꽃을 교배하지 못하는 식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빛을 쬐야 잎사귀가 커진다 하여 밤낮 없이 빛을 받는 깻잎. 저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빈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터미네이터 기술은 다음 세대는 자라지 못하는 거니까 콜럼버스사가 갑자기 가격을 올리면 그것에 딸려가야 되고 부작용이 나서 다른 식물에게도 옮겨가면 그 식물도 다음 세대를 맺지 못하게 되는 점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 박시우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을 사용하면 씨앗 고유의 성질인 다음 세대에게 씨앗을 물려주는 것을 막는 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승빈 어린이. 터미네이터 기술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의 해로움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준 어린이. 터미네이터 기술은 장점은 이 기술이 있으면 이 기술이 없다면 새로 개발한 품종에 대해 특허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이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일이고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서희 어린이. 저는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식물이 과학적으로 사람의 몸에 좋은 점과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고 판명이 된 씨앗이 있으면 그것을 수입해서 보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으로 식량난을 걷는 재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각자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토론자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다음 전유민 어린이. 저는 씨앗 회사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씨앗을 맺을 수 없게 하는 유전자를 주입한 농산물을 먹으면 암스트롱처럼 맛을 못 느끼는 병에 걸리는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맛을 못 느낀다면 정말 괴로울 것 같습니다. 암스트롱은 귤의 신맛과 식초의 신맛을 구분 못하면 어때? 라고 말하지만 귤의 신맛과 식초의 신맛은 천지차이입니다. 귤은 달콤하고 상큼한 신맛이고 식초는 온몸이 찌릿해질 정도의 강한 신맛입니다. 생명공학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어차피 농산물을 먹으려면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안 좋다고 봅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유서연 어린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생각은 그걸로 터미네이터 기술로 알약 같은 걸로 영양을 보충해서 먹는다던가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박서진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터미네이터 기술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터미네이터 기술은 처음 세대에만 잘하고 그 다음 세대는 잘하지 못하게 하는 유전자를 주입하는데 그 기술을 근데 그 터미네이터 기술이 없으면 따로 다시 심지 않아도 되고 저절로 다시 씨앗을 맺히며 다시 자연적으로 꽃이 피고 식물이 자라나는데 터미네이터 기술을 주입하면 씨앗이 생기지 못하니까 씨앗이 귀해지면서 많은 농수산물을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터미네이터 기술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터미네이터 기술에 대한 찬반 의견 아주 열띠게 잘 발표하셨습니다. 옛날처럼 농사 짓는 사람이 씨를 받으면 안 되나요? 하고 진이가 질문을 했어요. 이때 선생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우리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배연원 어린이가 제일 먼저 손들었네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이 진이에게 지금은 지적재산권으로 과학자들이 만든 그 씨앗이나 특허권도 존중해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지적재산권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지적재산권이 무슨 뜻일까요? 네, 우리 유서연 어린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소중한 자신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적재산권이란 소중한 자신의 생각이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덧붙여서 어떤 의견 얘기해 볼까요? 네, 공서희 어린이. 우린 누가 처음 발견했거나 연구에 하는데 들인 지식의 힘, 이걸 재산이자 권리로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나 발견에도 주인이 있는 거지요. 네, 생각에는 전부 주인이 있다. 네, 또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박지나 어린이 이야기해 주세요. 지적재산권의 이야기로 코로나 백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의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영국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판매 목적 없이 공공의 목적으로 만든 백신이라 합니다. 하지만 얀센, 화이자, 모더나는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으로 판매의 목적으로 만든 백신이라 합니다.
전 세계가 고통스러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만든 백신이 아니라 특허 등록을 해서 팔아먹는 백신으로 만드는 것이 콜럼버스사의 직접재산권이 다를 바 없는 예입니다. 네. 그다음 우리 전유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디자인, 그리고 작곡, 작사 등 무형적인 것으로부터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의 권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적재산권 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진이 아버지는 구치소에 가게 되었어요. 무슨 일로 구치소를 가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박서진 어린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네, 우리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네, 전영준 어린이. 진이 아버지는 21세기 콜럼버스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 그것에 대한 쑥과 씨앗을 자신이 박물관에서 얻은 씨앗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 구치소로 가게 된 것입니다. 네, 이곳 미래 사회는 특허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서 개인이 식물의 씨앗을 직접 재배하면 위법이라고 했죠. 식물의 씨앗마다 특허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려면 무조건 특정 회사의 씨앗을 구입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무조건 특정 회사의 씨앗을 구입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의견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시우 어린이. 저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유는 자연의 것을 다 같이 나눠 갖자는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시우 어린이 의견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이렇게 열띠게 토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송승빈 어린이. 저는 의견에 반대합니다. 먼저 특허를 냈으면 낸 만큼의 이득을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웬만큼 이익을 받아야 한다. 의견 잘 말씀하셨습니다. 박서진 어린이.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콜럼버스사가 혼자서 콜럼버스사가 씨앗을 다 가져가면 그것을 구입하는 저희들은 돈을 내고 구입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가져가서 씨앗을 다시 키우는 것은 불법으로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렇게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공서희 어린이. 저는 박서진님의 말에 지지합니다. 그만큼 유전자 변형 식물이 이 세계를 차지하고 먹을 수 있는 종류가 적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영양을 채우기 위해 건강한 우리 토종의 먹거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누가 발표할까요? 네, 전영준 어린이. 저는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21세기 콜럼버스사가 식량의 씨앗에 대해 조금만 더 배려하거나 양보해서 조금만 자유를 주면 그 씨앗을 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식량으로도 사용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김태민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이 의견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은 자연의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민 어린이는 모두 공정하게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자연의 것이라고. 혹시 이 의견에 반대하는 어린이 있을까요?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 네, 반대하는 어린이 배연원 어린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은 자연의 것이지만 그 자연의 것을 콜럼버스사가 많은 연구 자원과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새로운 품종으로 개발하고 특허를 냈는데 이
연구 인력과 자원을 무시해서 씨앗을 그냥 받는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배연원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또 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어린이 있을까요?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씨앗, 농사를 지으려면 무조건 특정 회사의 씨앗을 구입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띤 의견을 이렇게 여러분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그 제목처럼 이 책에는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씨앗을 지키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견은 모두 다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저희 박시우 어린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씨앗을 지키는 것은 다음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같이 지킨다는 의미로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발표할 어린이, 네, 전유민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백두대간 수목원 내에 있는 시드볼트에 다녀왔습니다. 시드볼트는 식물 씨앗을 장기 저장하는 연구 저장 시설로 아시아 지역의 산림 식물 자원을 보증하는 곳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식물 멸종과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관람이 가능했는데 올해 국가 보안시설로 지정되면서 내부는 볼 수 없었지만 방문자 센터 2층 전시관이 있어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시드볼트는 영하 20도 저장고에 종자 100만 점이 연구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언젠가 지구 멸망이 오면 이 씨앗들을 꺼낼 날이 있다고 생각하니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씨앗을 소중히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미래에는 이렇게 씨앗을 어쩐지 조작하여 쓰지 않도록 토종 씨앗의 중요함을 알려야겠습니다. 네, 토종 씨앗의 중요함 알리기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송승빈 어린이. 우리 조상님들께서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조금의 씨앗들을 남겨놓고 나중에 후손들을 위해 남겨놓고 계속 재배하셨다고 씨앗을 보존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온난화 현상으로 지금까지 재배해온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태민 어린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도 미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씨앗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 토종 씨앗을 많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토종 씨앗에 대한 개발 이야기하셨습니다. 공서희 어린이. 우리의 씨앗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의 씨앗을 수입해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나라 외국 회사가 그 씨앗의 가격을 올려버리던가 아니면 아예 팔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굶주림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유서연 어린이. 네. 우리나라의 씨앗을 지켜서 후세 사람들의 먹거리가 사라지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씨앗을 지켜야 합니다. 네, 우리 씨앗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박진아 어린이. 씨앗을 지키는 것처럼 과거 우리나라에도 쌀을 지키기 위해 수입쌀 반대 운동과 분신투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실제로 수입쌀 반대 운동,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수입쌀을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 농부들은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쌀을 재배하여 제가격으로 팔지도 사람들이 사 먹는지도 않는다면 농부들에게는 큰 생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쌀까지 수입해서 먹는다면 나중에 수입쌀이 부르는 값으로 사 먹어야 하는 문제점을 찾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부들은 농민반란을 일으켰고 농부들의 시작으로 많은 국민들이 수입쌀 반대 서명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운동으로 분신투쟁, 우리 것이 최고여라는 신토부리 노래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신토부리 노래가 그렇게 나왔군요. 네, 배연원 어린이 네, 발표하겠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씨앗은 식량하고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씨앗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영준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씨앗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재, 미래, 경제,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먹거리를 먹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굶어 죽고 만약에 우리나라의 토종 씨앗을 지키지 않는다면 외국 책에서 나오는 21세기 콜럼버스사 같은 회사들이 씨앗의 가격을 올려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박서진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씨앗이 없으면 잠시만요. 네, 우리 씨앗을 지키기는 노력이 왜 중요한지. 씨앗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음식이 나오지 않고 네. 그 음식을 먹지 못하면 인공 음식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 음식을 먹다 보면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지고 원래 자연적 땅에서 나오는 음식들보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으면 몸에 좋지 않은 나쁜 노폐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씨앗을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번도 호흡이 끊기지 않고 진짜 이렇게 치열하게 늘 매일매일 토론하는 고수들처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토론 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 진이가 사는 사회는 연료 부족이나 공기 오염 등의 문제로 개인의 자동차 소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미래 사회에서 겪게 될 문제들은 이것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하게 여러 문제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미래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전영준 어린이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미래에 빈부격차라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과학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엄청난 개발과 힘듦에 시달려야 되고 개발을 한 사람들은 더욱더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거에 익숙하지 않아 점점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일자리가 부족해져서 사람들이 사회에 혼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또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래 사회에서 겪게 될 문제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누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공서희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미래에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식량난을 겪게 되고 지구의 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가 오고 그에 따라 먹거리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네, 먹거리의 위험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다음 송승빈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나중에는 지금의 코로나처럼 더 무서운 새로운 병이 나올 수도 있고 남녀 성비가 불균형할 수도 있습니다. 네, 남녀 성비가 불균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진아 어린이. 산업화세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뒤처지는 산업화세의 전원생활의 사람들로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유민 어린이 계속 손들었는데요.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터미네이터 기술 같은 그런 씨앗들로 인해
농약과 비료를 많이 쓰며 땅이 황폐해져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땅에 사람을 묻지 못하고 납골 땅에만 사람을 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배연원 어린이. 네. 계속 지금처럼 개발을 하고 석유와 석탄 연료를 계속 쓰다 보면은 석유와 석탄 연료는 바닥이 날 거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문제와 기후와 환경 문제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와 환경 위기 말씀해 주셨어요. 자,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일단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석유랑 석탄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기후 위기로 사람들과 동식물이 건강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유서연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인공 로봇으로 일자리를 대처해서 일자리가 부족해질 것이고 인공적인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점점 자연은 파괴되고 사람들도 좋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여 새로운 병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계속 돈을 투자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빈부격차를 또 새로운 시선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시우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미래에는 온라인 수업을 많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은 학교 분위기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여 다른 세대들은 사람들과 같이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누가 의견 발표해 볼까요? 네, 여러분들. 네, 송승빈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던 것에 더 붙여서 네. 교실 바깥 공기가 안 좋아지면 교실 문도 닫을 수 있고 세포 복제 기술의 일반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박서진 어린이 의견 발표해 주세요. 지금도 공기 오염이 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공기 오염이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지금 전기차가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과 공장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공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미세먼지가 많아지며 황사도 심해지고 사막화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박진아 어린이 의견 말씀해 주세요. 미래의 농업사회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농장의 미래 기술이 합쳐진 것으로 농장의 온도, 습도, 햇빛, 흙 등 농작물이 성장하는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고 원격 관리 등을 통해 손쉽게 농장을 운영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드론으로 시들어가는 작물에게 물을 주고 로봇으로 잡초와 해충을 뽑고 GPS로 나의 작물이 어디로 가는지 유통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씨앗도 우리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나라는 음식물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일까요? 각국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일지, 그리고 각국이 모두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누가 먼저 발표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박시우 어린이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씨앗을 잘 보존시키고 씨앗과 작물을 많이 재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씨앗 작물을 많이 해야 한다. 또 어느 학생이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송승빈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희 나라는 대부분 하고 있지만 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밀과 콩은 GMO 음식 같은 걸로 수입해 오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GMO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다음 유서연 어린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산물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파는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농산품을 생산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전유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사실 현재에도 살충제와 항생제를 써가며 동물들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만 우리에서 많은 동물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면 안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동물들도 자유롭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한 번도 밖에 못 나가고 아주 좁은 우리에서 매일매일 살다 죽어 고기가 된다면 동물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기를 먹으면 환경에도 안 좋고 사람들에게 인체에도 많이 해롭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물복지 달걀 고기가 나왔습니다. 동물들을 행복하게 자연에서 키우다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고기를 먹으면 살충제와 항생제도 같이 먹는 것이라서 몸에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토피가 심해서 일반 시중에서 파는 고기 말고 동물복지 고기를 먹었었습니다. 미래에는 동물들에게 살충제와 항생제를 더 많이 사용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도 동물복지 달걀 고기들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동물복지 시스템을 더욱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공서희 어린이 계속 손들고 있었는데요.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급자족이 되기 위해서는 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발을 제한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게 되면 산과 나무가 없어지게 되고 농사지을 땅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을 제한해야 농사지을 땅이 생김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우리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배연원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은 해외에서 많이 식량이나 그런 걸 수입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 대한민국은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 자급자족을 하려면 일단 국산에서 생산하는 쌀이나 식량을 많이 구입해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전영준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자급자족을 하는 나라는 아닌 것 같지만 자급자족을 하려면 일단 우리나라의 국토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터널 등을 뚫어서 나무들이 모두 베어져 지금은 국토의 70%가 나무들로 채워 있지만 나중에는 40%가 나무들로 채워 있어 나중에는 더 땅이 황폐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박진아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전유민님의 의견에 추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V에서 우리 식당은 최고급 프리미엄 식당이며 미경산 한우만 고집합니다. 라고 선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미경산 한우는 출산 경험이 없는 36개월 전후의 암소라 소개하였습니다. 아무리 동물이지만 출산도 못하고 사람들의 최고의 맛을 위하여 36개월 전후밖에 되지 않는 소를 죽인다는 것. 생명을 생각하며 먹었으면 합니다. 네, 이 프로그램이 저희 여러분들 굉장히 발표 잘하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책과 같은 미래 사회가 이렇게 되었을 때 미래 사회에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의견 발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환경, 경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저희 박시우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미래에는 지금도 있는 직업이 쭉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지 못해서 많이 가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자리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송승빈 어린이. 저는 환경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후손들도 미래의 땅을 봐야 하고 나무를 봐야 하는데 나무가 없으면 이산화탄소가 줄질 않아 공기질이 나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될 것 같은지 또 발표할 친구 있을까요? 네,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는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지만 한 생명체는 생명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더 생명을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는 더욱 생명이 중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유서연 어린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새끼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환경이 보존되지 못하면 점점 더 안 좋은 식재료로 밥을 먹게 될 것이고 점점 더 건강은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배연원 어린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신재생에너지나 재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공서희 어린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빙하가 녹고 수온이 높아지고 없어지는 나라도 생길 수 있으므로 전기 아껴 쓰고 일회용 너무 많이 쓰지 않고 나무를 여러 사람과 같이 나무 많이 심고 쓰레기를 줄이고 전기차 이용하는 등등 평소에 우리가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지금 가슴에 와닿은 책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슴에 가장 와닿았을까요? 이 부분 우리 누가 먼저 발표해 볼까요? 네, 송승빈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맨 마지막 장 배추인나비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가장 기억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생물들이 많이 살지 못하던 땅이었는데 마지막에 씨앗들을 연구하다가 딱 배추인나비를 보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저도 기분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김태민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저는 생명은 더 뛰어나서 존중받는 것이 아니라는 문장을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박시우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네. 가슴에 가장 와닿은 책. 네. 조금 더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네.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배연원 어린이. 네. 저는 진이 아버지가 씨앗을 잃는 건 우리의 앞날을 잃는 거야. 난 미래를 지킬 거야. 라고 말한 부분이 가장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박서진 어린이. 네,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해제. 네. 조금만 더 생각하고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유서연 어린이.
네, 발표해 주세요. 저는 그런 문제를 말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시민연대 모임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이대로 주저앉을 건가요? 라는 진이 어머니의 대사가 진이 어머니가 사무국장에게 전화해서 똑부러지게 말을 하시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같이 하자고 한 게 진이 아버지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전영준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암스트롱이 할머니가 드실 근육 강화제로 훔쳐간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암스트롱과 그의 아버지인 게리엄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익이나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다음 누가 발표해 볼까요? 네, 박진아 어린이. 페이지 118쪽. 어떤 공무원이 나에게 그러더군. 너네 나라에서 일꾼이 데려온 거지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라고. 외국인 노동자에 들어온 계기는 노동 조건이 열악하고 월급 수준도 낮은 이른바 3D,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 외면받으면 인력 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모두 같은 사람으로 차별 없이 존중하고 대우받아 행복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우리 전유민 어린이 발표해 보겠습니다. 제가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읽으며 마음에 남았던 글귀는 나는 살아있는 모든 것과 친구가 되련다. 생명을 그것이 다른 것보다 더 뛰어나서 존중받는 게 아니다. 그 자체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다. 입니다. 맞습니다. 콩알 만한 씨앗부터 우리 인간들, 동물들 모두 생명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집 앞에만 나와도 수없이 많은 나비를 보고 왜 그렇게 신기하고 기뻐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미래에는 나비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과 곤충 그리고 식물들이 모두 멸종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편리와 이익 때문에 많은 생물들의 생명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지구는 모두가 함께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네, 저희 제15회 전국 학생 4H 과제 경진대회 독서 토론 경진 본선 대회가 벌써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1번 토론자 김태민 어린이부터 토론 오늘 이렇게 함께 한 소감 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밌었고 토론을 한다는 게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박시우 어린이. 토론이 재밌었고 서로 많은 의견을 주고받다 보니 생각도 더 많아지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송승빈 어린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도 열심히 했으니까 후회 없이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네, 유서연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현재 기분을 색으로 나타내면은 흰색입니다. 그 이유는 태어나서 처음 있는 경험이었고 긴장되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다 말하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제 머리가 지금 백지가 되어 흰색이 생각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여기 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토론한 친구들과 선생님들께도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에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영준 어린이. 저는 오늘 씨앗에 대해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 보존에도 모두 생각을 해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진아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저는 이 대회를 하기 위해 아빠, 엄마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책으로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저의 생각을 모두 듣고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고 미래에 대해 한 발 짐작하고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공서희 어린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토론대에 나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토론은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유민 어린이 발표해 주세요. 이 대회를 통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한 단락씩 읽으며 이 책에 대해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읽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했었는데 6학년 생활에서 가장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네, 배연원 어린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책 한 권을 이렇게 깊이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이 경험을 해봐서 좋고 시절과 미래에 관한 여러 사람들과 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서진 어린이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씨앗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의견을 내는 게 좋았고 원래 책 자체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책을 쓰며 독후감이나 느낌점 등을 쓰는 게 재밌었고 그 책을 읽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책에 대한 관심이 좀 생길 것 같고 앞으로 나의 미래에 도움될 만한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독서 토론 같은 것들을 하게 된다면 또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초등부 독서 토론 경진 본선 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지만 또 심사하신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 많으셨거든요. 우리 심사하신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 짧게 한 분씩 좀 이렇게 진행하시면서 부탁드리지 않았었던 건데 이렇게 짧게 소감을 조금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맞죠? 초등학생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 선배들처럼 또 우리 어른들 마음처럼 이렇게 우리의 농업, 미래 사업,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주요한 그 방향이 농업을 살리는 일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농업이 살아날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허용의 선생님도 한번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의 토론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요. 기초산업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했었죠. 아무리 위에 높은 탑을 쌓아도 기초가 무너지면 그 위에 탑이 위태로운 것처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미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토론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독서를 통해서 좋은 토론과 또 생각을 나누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도 보셨던 우리 정성현 작가님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독서 토론은 책을 바탕으로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깊이 읽은 거 맞나?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만 정말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도 견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 한 권뿐만이 아니라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과 관련된 미래 다양한 도서를 함께 읽지 않았나 이런 깊이 있는 독서력을 볼 수 있었고요. 정말 4H 학생 4H 과제 경진대회가 이렇게 미래 인재들을 키우는 곳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대단한 독서 토론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습니다. 싸이의 챔피언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시간을 즐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챔피언이 아닌가 싶고
물론 심사를 통해서 순위가 결정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순위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시간이었으라 생각이 되고요.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결과가 발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결과도 기대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했던 활동들을 또 친구들과 잘 나눠주길 바라면서 우리 독서토론경진 초등부 본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안녕. 고생 많았습니다. 네, 기지도 피시고. 네.